최악의 상황에서 헤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면 온갖 정이 떨어져 찬 사람도 미친 듯이 후회하고 연락 옵니다. 오늘은 내담자들과 재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압도적으로 많이 성공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고 많이 붙잡아서 이미 갑을 관계가 두드러지게 형성된 관계, 단기 연애, 그리고 환승 연애는 일반적인 재해에 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재해가 됐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이 매달려서 헤어진 케이스입니다. 헤어짐을 통보받고 한두 번 붙잡는 건 대부분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성향 자체가 기질적으로 불안과 조급함이 크거나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번에 헤어지면 내가 언제 또 연애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적 불안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별 통보를 받고 조급함이 크다 보니 상대방을 여러 번 붙잡게 됩니다. 재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재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중심을 잃다 보니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 오류를 하게 되죠. 여러 번 붙잡아서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된 내담자분들의 사연을 분석하다 보면 사실 85% 이상이 시간이 지나기만 해도 재회될 수 있었던 관계가 너무 많은데 성급함으로 인해 재회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 연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사귄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의 질이 높았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3개월을 수년처럼 연애하는 반면 누군가는 수년 동안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의 질이 그리 높지 않은 커플들이 있어요. 단기 연애지만 동거를 해서 정이 많이 들었다거나 짧은 기간에 서로 자존심 세우고 많이 다퉜지만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너무 큰 경우라면 오히려 못해본 게 더 많아서 단기간에 재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애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추억이 많이 쌓이고 투자한 부분이 커져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나 연애의 질이 좋았다면 연애의 기간이 커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환승 연애입니다. 환승 연애를 하더라도 결국에 돌아오는 연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비록 나를 찾던 사람이지만 나와 연애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나쁜 사람들만 만났던 전 연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헤어짐을 말하고 환승까지 했다면 연애를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준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번 의뢰 연애만 했던 상대에게 우리가 상대를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라는 안정감을 주니까 자존감이 뿜뿜해져서 본인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한한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을 뿐더러 원래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라면 환승 상대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후회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환승 연애가 의심될 때 환승 연애를 구별하는 꿀팁이 있는데 불안이 많고 자존감이 낮았던 전 연인이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고 좋은 사람 만나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차단까지 했다면 환승 연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최악의 상황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재해를 많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 2, 3가 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센 방법이라 리스크는 크지만 극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은 많습니다. 상대가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던 방법이더라도 상대방의 심리 상태와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차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상대가 차단을 하던 말던 나는 뭐라도 하고 후회하겠다라는 마음이 됐을 때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를 후회라도 하게 만들고 싶어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고 싶을 때 적용하시길 부탁드려요. 스텝 1, 2, 3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상대와 연애할 때는 자발적 의뢰 연애를 했다는 이미지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날 처음 만났을 때도 느꼈었겠지만 난 원래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했던 건 너를 정말 좋아해서 자발적 의뢰 연애를 했던 거다. 여기까지 이미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장 어제까지라도 상대를 붙잡아서 절대 재회하지 않을 것처럼 단호하고 비수꽂히는 말을 들은 분들이라면 우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린 이후에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전달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전화, 최후의 수단이 메시지 전달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제어하는 방법 스텝 1은 온갖 정이 떨어져도 마무리 멘트를 잘하면 승산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여러 번 잡고 최선을 다했던 건 우리에게 감정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잠깐 중심을 잃어서 실수한 거다라는 안심을 상대에게 시켜줘야 합니다. 나를 찬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지? 사실 그동안 살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너라는 사람을 내가 많이 좋아해서 나답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누구를 이렇게 많이 좋아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랑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 좋아하는 마음이 깊다 보니 서툴고 미성숙한 모습이 많아서 너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잘 견뎌내어줘서 고마워. 너의 예쁜 마음 덕분에 그동안 많이 배웠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마음 다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시간들을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내 삶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그동안 너도 많이 지쳤을 텐데 잘 회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시고 만약 얼굴까지 볼 수 있다면 나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여름이라면 요즘 햇빛이 세서 선크림 내 거 사면서 하나 샀어. 만약 겨울이라면 보습 크림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계절에 크게 관계없고 부담없이 호불호 없는 건 향이 은은한 인센스나 예쁜 글귀가 있는 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대에게 마무리하는 답장이 오면 이미 할 말 다 했는데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내 마음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굳이 또 주저리 답장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 고마워. 너도 잘 지내고 응원할게 정도나 그냥 좋아요, 엄지척만 해주시면 돼요. 최악의 상황에도 제어하는 방법 스텝 2는 상대가 구간이 명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기입니다. 어느 날 이별 통보를 한 찬 사람이 전 남친, 전 여친 프로필을 오랜만에 봤는데 눈길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사귈 때는 몸 관리도 안 되고 취준생이라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얘가 이 정도로 매력적이었나? 놀랍니다. 이별하고 각성해서 운동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몸매가 변해가고 화장법과 스타일링에 조금만 변화를 줘도 웬만하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남녀 구분하고 넓은 이마를 가졌다면 이마 빡 가리게 앞머리 내리고 슈트발, 아나운서 필로 코디를 하면 눈길이 가요. 스펙은 계속 업글되고 이런 내 소식이 나를 찬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무조건 100% 후회합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애써 위로하겠지만 후회되는 건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무조건 씁쓸해합니다. 여기에 한 듯 안 한 듯 어플 빨까지 추가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차이납니다. 실물이 조금 다르더라도 프로필에 잘 나온 사진을 올리면 그걸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곧 내 이미지가 돼요. 그리고 주변에 센스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스타 댓글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인지 내 인기를 실감시켜주는 거예요. 전 연인이 매력적이고 예뻐지면 기억이 미화되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나를 찬 사람과 단톡방에 함께 들어가 있거나 마주치게 될 일들이 생기면 그냥 상대방 신경 쓰지 말고 상대방과 사귀기 이전의 모습과 온도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회사든 학교든 친교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제어하는 방법 스텝 3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라는 감정 만들어주기입니다. 나를 찬 사람보다 외적으로 멋지고 매력적인 남사친, 여사친, 사촌, 동생, 겹친을 섭외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질투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미 스텝 2의 단계에서 상대에게 우리는 원래 예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힘들어서 잠깐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였던 거다라는 이미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객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밖에 모르고 상대의 편이 되어줬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실컷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내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후회가 되고 아쉬워요. 그런데 이 방법은 내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안정되게 만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 무반응일 경우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적용할 경우 상대방과의 신뢰가 깨지고 같이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 단계에 반응했던 찬 사람의 심리 변화들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그래 뭐 누군가 생길 때가 됐지 하다가 계속 생각나고 빡쳐합니다. 찬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잘 정착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소수의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만난 경우라면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미친 듯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다가 더 늦어지면 후회할 것 같다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를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 의뢰 연애를 하셨던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붙잡았고 온갖 최악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오늘 말씀드린 3단계를 적절하게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손을 닿으려고 해도 닿기가 어려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결국 그 마음을 끝까지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찬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2단계까지만 시도하더라도 나 스스로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스펙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꾸미는 게 재밌어지고 이때부터는 사실 나에게 맞는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을 찾고 싶어질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생긴 만큼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요. 전 연인은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헤어지고 결국 승자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헌신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